네, 이렇게 테크까지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반대의 내용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우리가 미장에 투자를 하면서 굳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섹터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 기사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혜 업종에 대해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섹터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좋은 것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는데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osing trades under Trump라고 얘기를 하면서 automakers, retailers,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소매업체, 건설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로는 자동차를 봐보도록 할게요. 언론사와 경제방송에 잔뜩 나왔던 내용이죠. 저도 어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뤘던 얘기인데 Roll back the Biden administration EV policies on day one, along with threats of tariffs, pose a risk to the automotive sector.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려는 계획과 또 관세 위협이 자동차 부문에 위험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죠. 마츠다의 북미 사업부 CEO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It's potentially more difficult to do business under Trump.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잠재적으로 더 어렵다라고요. 또 마츠다가 has been scenario planning for months, which includes potentially shifting some of its production from Mexico to its plant in Alabama. 멕시코의 자리에 있는 이 생산 공장을 알라바마로 옮기겠다라는 이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트럼프 정책 기조를 살펴봤을 때요.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츠다가 공장을 옮기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Since election day, Trump has threatened a slew of tariffs ranging from a gradual implementation to a 25% tariff on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and a 60% tariff on Chinese goods. 선거일 이후에 트럼프는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에 이르기까지 관세 부과 정책으로 위협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expected to be an overhang for the auto sector in this year. 올해 자동차 섹터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에버코어의 크리스 맥널리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존 자동차 섹터 전체에 대해서 relatively cautious,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품목이 바로 자동차잖아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려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자동차 업종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섹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discount retailers, 할인 소매 업체입니다. Discount retailers are among the stocks most at risk of tariffs as their group relies heavily on Chinese imports. 할인 소매 업체는 중국산 수입품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위험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Nearly a third of products sold at Boot Barn are produced in China, while 25% are produced in Mexico. 미국 웨스턴 의류를 판매하는 부투반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25%가량은 멕시코에서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와, 멕시코와 중국의 이 합작, 조합이라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업종인데 이어서 보면 미국의 다이소다라고 할 수 있는 달러트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달러트리의 CEO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어? 넘어갔네요. 이어서 보면 미국의 다이소다라고 할 수 있는 달러트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달러트리 CEO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Policies in place to mitigate risk associated with tariffs, 관세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 부과에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특히나 부투반의 경우에는 정말 난제에 직면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주식에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싶으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섹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섹터는 바로 construction, 건설업입니다.
Trump's promise of mass deportations along with tariffs as a risk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트럼프가 관세와 함께 대규모 추방을 약속한 것이 건설업의 위험 요소다라고 해요. Higher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and mass deportations of undocumented immigrants.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와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은요. could increase cost for materials and labor. 자재비와 인건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또 higher tariffs on China could slow its economy, causing land developers to slow their investment.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경제를 둔화시켜서 토지 개발자들의 이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보수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Softwood lumber was just used to frame buildings, is often imported from Canada, while drywall and cement component gypsum is often imported from both Mexico and Canada. 건물 골조에 사용되는 연목재 목재는요, 캐나다에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건식 벽체와 시멘트 부품 석고의 경우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이 트럼프의 관세와 불법 이민 추방 정책이 건설업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트럼프의 정책이 어디에 좋고 또 어디에는 나쁘고 이런 내용 그동안 정말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정말 온 세상이 트럼프구나. 이 트럼프 발언 하나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